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수요일 뉴스탑10 바로 이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를 계기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임명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을 두고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동희 의원님,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되게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만류하고 민정수석은 계속해서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 이거 좀 사상 초유의 사태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임기 5년차 시작하면서부터 내부 문제로 굉장히 좀 심각한 위기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가 되는데, 작년 말이죠. 유영민 비서실장, 그다음에 신현수 민정수석, 임기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3기 그 청와대 비서진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근데 한 달 반도 안 돼가지고 내부가 삐걱거리면서 지금 그 문 대통령을 굉장히 그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특히 그 신현수 민정수석을 삼고초려해서 데리고 왔던 이유,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잘 조정해서 임기말을 잘 관리하겠다는데 그거부터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퇴임의 안전도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흔들리면은 굉장히 임기 말, 퇴임 후까지 굉장히 걱정이 우려될 수도 있고, 특히 신현수 민정수석의 성향을 잘 아는 분들은 사의를 계속 대통령이 반려는 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미 물러난 지 한참 된 조국 라인까지 얘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청와대로서는 타격이 큽니다. 일단 곧 예정된 검찰 간부 인사, 차장급, 부장급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어 보이지만, 신 수석이 의지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결론을 좀 미리 말한다면은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박범계 장관이나 신현수 수석이나 또는 그 이전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정권을 수사하려는 검찰,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이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요.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실제로 작년 말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이 됐는데 그 중간 정도까지는 별다른 파열음을 노출하지 않다가 지난 2월 4일에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때부터 뭔가 청와대 내에서도 신현수 장관에 대해서 패싱한 거 아니냐, 좀 뭔가 건너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글쎄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검찰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을 듣고 매우 진노하셨다.
따라서 신현수 그 민정수석의 안대로 종전 추미애 라인을 바꾸는 것보다는 박범계 장관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 지금 검찰 개혁을 외치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이 현 정권에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현수 지금 민정수석 비서관이 검찰 출신이 당신이 민정수석으로 와서 검찰의 그런 행동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가 대단한데 제대로 못하니까 신현수 수석이 밀리고 박범계 장관의 뜻을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국의 국가 원수로서 가지실 마음의 태도는 아니지요. 그런데 신현수 수석이나 박범계 장관이나 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 민정수석실에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 법무비서관과 사정비서관도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부하들이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잘 힘을 합쳐서 추미애 윤석열 간의 갈등 같은 걸 잘 수습하고 원하는 검찰 개혁으로 나가자 했는데 이게 틀어지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신현수 수석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의견이 전혀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신현수 수석에 대한 대통령 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민정수석으로 호소합의를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박범계 장관은 뭐 장관급이긴 하지만 사법시험으로는 몇 년 뒤고 16기고 있으니까 몇 년 뒤고 나이도 어리고 더더군다나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확인은 안 된 거지만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 박범계 장관과 거쳐해서 대통령이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니 자기 밑에 있는 사람까지 자신에 대한 충성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저희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일단 자막을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청와대 얘기는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하자 대통령이 경로했고 이거에 대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인사에서 빠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지금 자막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일단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간대를 좀 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뒤에 주말에 일요일에 검사장급 인사가 있잖아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결정적인 이유로 알려진 이 법무부의 기습 인사 관련해서 영상을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꼭 총장 시각에서만 그렇게 물어봐 주진 마시고 제 입장에서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총장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안 수사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이후에 인사를 대대적으로 내실 예정이십니다. 물론입니다. 결국 민정수석 사표에 단초가 된 게 본인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다 짜놓고 이게 나를 건너뛰고 한 거 문제 아니냐. 뭐 이거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제가 정무 감각이 떨어진지 몰라도 일요일 날 인사를 했길래 설이 목요일부터 시작돼서 그것 때문에 했는 줄 알았는데 내막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대한 문제들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좀 시그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정수석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제외한 민정수석실 라인이 이번 인사를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을 패싱을 했거나 두 번째는 법무부나 검찰 내부에 있는 반윤 총장 인사들이 이 인사안을 가지고 소위 민정수석을 패싱했거나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요일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는 측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청와대 해명 같은 경우를 들어보게 되면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박 법무부 장관이 소위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패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앞뒤 아무리 정황을 보더라도 민정수석이 이 인사와 관련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라고 하는 것이 소위 대통령의 고유한 결정 상황이긴 합니다만
민정수석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고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좀 이건 좀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아하. 좀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빨리 봉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하셨듯이 추윤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봉합하고 설명을 국민에게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희 부대변인,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검찰 인사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라든지 혹은 대검 주요 참모진은 교체하기로 어느 정도 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렇게 화를 낸 거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거든요. 어제 청와대에서 또 발표한 부분을 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 보도의 일정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패싱 논란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그랬거든요. 조율은 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그리고 비서관, 민정실에서 분명히 인사권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했지만 제가 볼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크게 고위급 검찰 인사에 대해서 여러 아주 폭넓게 인사를 단행한 것도 아니고요. 몇몇 분을 하면서 제가 볼 때 검찰개혁 시즌2라는 걸 본인 의지대로 한번 끌고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강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조율하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단행된 부분이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표현들이 언론을 통해서 봐지던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것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들이 빨리 잠재워져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좌천된 인사들의 다음에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다. 중간 간부급 인사는 아직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어떤 시선에서 누구의 시각에서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탄식만 내뱉었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과거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면담을 안 했습니까? 정기 면담을? 지금 안 한 지 오래됐죠? 7월부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7월부터? 그게 아마 소위 검언 누착 사건 관련돼가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안 한 건가요? 시기는 그 무렵인데요. 네. 저희가 매주 관련 수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네? 정태현 변호사, 사실 이 검찰 인사에 불만을 갖고 사표를 낸 게 사실 신현수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도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꽤 불만이 좀 많았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어디 기관장인데 내 밑에 주요 간부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전부 다니면서 증인도 서고 진수도 쓰고 거기에 앞장을 섰다. 그러면 그 참모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못하는 게 통상적인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명색의 총장의 그 밑에 부장들, 검사장급인 부장들이 있는데 참모들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받도록 하는데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참모들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건 본인으로서는 정당한 주장이고 또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한직으로 와 있거든요. 네. 법무연수 연구위원이 별로 한 일도 없습니다. 시골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니 어쩌니 해갖고 의혹이 있었는데 아직 기소도 안 됐잖아요. 사실상 무혐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 자리를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에 돌려주는 게 원칙이죠. 근데 단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다 이렇게 됐다는 이유로 저렇게 계속 핍박을 하고 있으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나보고 총장 하란 얘기냐 하지 말란 얘기냐 이런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렇게 좀 지나친 건 좀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 의견을 내다가 결국 그야말로 패싱되고 대통령께서는 박병기 장관 해온 대로 그대로 재결하시게 된 거죠. 예. 한동훈 검사장이 하는 일 없고 시골에 있다라는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일단 좌천성 인사 이 정도로 좀 순화를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후에 한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직접 보고한 게, 그러니까 직보를 한 게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결정타로 작용한 것 같다라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제가 지금 한겨레 보도를 차분히 읽어볼게요.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자존심이 몹시 상한다. 창피해서 더는 못하겠다. 결국 결정타가 대통령에게 박범계 장관이 직보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한겨레 보도는 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설명을 정리해서 아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당국자의 설명이 대체로는 맞겠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이제 검찰 인사라는 것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총장이 의견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듣고 협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청와대의 의견을 제출을 하면은 그걸 감안해서 인사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 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박범계 장관이 발표를 했다는 게 이제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지만 박범계 장관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고 지금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구두로 전화로 보고하지는 않았을 거면 어떤 형식으로 문서를 올렸던 전자결제를 했던 인사 안에 대통령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결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한 게 되고 또 그러면 누가 그 전자결제든 문서든 올렸나 이게 문제인데 지금 고위 당국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광철 비서관이 혹시 직접 올린 거 아니냐 그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민정수석실 내부로부터도 패싱 당했다. 그러면은 법무부로부터도 패싱 당하고 민정수석실 내부로부터 패싱 당한다면 민정수석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선 기본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원래 신현수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온 거는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 삼각관계를 잘 조율하는 건데 그거는 특히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수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대체로 법조계에서 나오는 신현수 수석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역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월성 1호기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날 월성 1호기 언제 가동 중단하냐 물어보긴 했지만 그게 무슨 경제성을 조작하고 파일을 삭제하는 지시는 아니지 않느냐. 예. 대통령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까지 수사 선상에 올려놓는 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 하고 검찰에 아마 설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30년지기 송초로 울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는 게 소원이다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청와대 조직을 움직여서 불법적으로 송철 후보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수사를 대통령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현수 수석이 검찰에 할 수 있는 아마 설득이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사 과정을 보면은 신 수석이 그런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수석도 더 이상 청와대에 있을 이유가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 건너뛰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해서 더는 못하겠다라는 주변의 전언까지 이렇게 오늘 오후에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렇게 배제된 자리에는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불리는 이광철 비서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번 검찰 인사를 주도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좀 밝혀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 아무 응답 없이 부응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누가 어떤 연유로 저에 관해서 이렇게 안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광철 비서관 얘기를 들었는데 김종욱 교수님. 네. 지금 이 박범계 장관과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비서관은 사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이기 때문에 민정수석부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본인을 건너뛰고 이렇게 두 명이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 무산과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사이에 인사 문제와 관련된 서로 이견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터 추정을 해보면 저부터 지금 과거부터 있었던 민정수석 라인 같은 경우는 현 윤석열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의구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 전 장관 청문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을 훼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예를 들면 느끼게 하고 최근에 월성원전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상을 실천하는 것을 막아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향들을 방해하면서 검찰개혁까지 방해한다 했을 때 꽤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인사권, 또 다시 말해 수사지휘권, 감찰, 징계권들을 행사하면서 계속 저희 그 검찰총장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는 저희 검찰 징계권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법무부 장관 자체가 교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좀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적어도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반영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했던 저희 법무부와 검찰들에 대한 조율 과정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개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민정수석 이하의 라인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나름대로 반발의 의미들이 있었을 거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관찰하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전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니 양당은 결정을 한다.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이든 아니면 민정수석실 아래에 있는 민정수석한 라인들에 대한 인사를 교체하든 방법을 통해서 결정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땐 대통령이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갖다가 저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좀 이 부분에 대한 봉합들을 그냥 미공이 아니라 인사 조치를 통한 봉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의 입장을 좀 뒷받침하는 걸 잠깐 붙이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제가 보기에 거기에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대통령은 결부시켜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책임을 밀어주는 것이 꼭 반드시 참모 역할은 아닌 겁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이 관측, 이 보도가 정말 사실이라면 민정수석을 제끼고 민정비서관이 인사를 짠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이광철 비서관 지금 울산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이 검찰 인사를 짜도 되는 건지 이 의혹을 제기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 그 김기현 후보에 관한 비리를 경찰에 넘겨주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래갖고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그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건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인사에 관여하는 건 부적절하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 아까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모양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징계 청구를 할 때에는 그게 징계가 나와야 돼요. 법원에서도 징계가 맞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를 받을 누구 보고 받겠습니까? 지금 징계 이렇게 한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민정수석실에 물어보겠죠? 그럼 민정비서관들이 그 검토를 하겠죠. 뭐 변호사무실에 물어보면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잘못된 보고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윤 갈등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피곤했습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인사도 완전히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작년 한 해 이렇게 시끄러웠으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전향적으로 청와대가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책임을 져야죠. 물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광철 비서관과 지금 그 신수석 사이는 사법시험은 20년 차입니다. 나이로는 10여 년 차입니다. 계급상으로도 상관이죠. 만약에 언론 보도들이 이광철 비서관이 그렇게 신수석을 배제한 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기관이 무너진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마저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는 검찰 인사는 어떻게 된 거냐 비판도 나오는데요.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목소리가 빛이 바란 게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제는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희 부대변인 제가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일부 보도에 나오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현수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꽤
친하고 대통령이 아끼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이번에 사표의 파문 과정에서 사표 파장의 과정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만 빼놓고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일부 보도를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 아니냐. 결국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 대신 박 장관, 박범계 장관 손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대통령님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원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 단계에서 좀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이 이전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뭐 인사를 단행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계속 처리해 왔기 때문에 소란이 없었지만 지금은 각자 역할을 다 충실히 하다 보니 다소 소란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그 친분 관계를 떠나서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최종적으로 더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 원칙대로 이행을 하신 거라고 봐지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행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그럼 어쨌든 대통령이 이 사표 파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잘 처리돼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저희가 지금 뭐 청와대 내부의 인사까지 뭐 사표 처리가 돼야 된다, 비서관이 뭐 경질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봉합이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몇 번 좀 약간 그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의 그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그냥 실무적으로 사인만 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진노했다고 하신 적 있죠.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하는 과정을 문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다 논의하고 결자까지 하신 사안입니다. 본인이 다 알고 있으면서 본인은 아닌 것처럼 몰랐던 것처럼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거 다 문 대통령도 알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임명된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신임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 파장이 좀 큰데요. 청와대 이제 일단 해명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